네, 지금 회사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 무게 500에 뼈 무게 400해서 900g이 아니고요. 그렇죠. 제대로 해명해. 뼈는 뭐 한 50g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뼈 있지, 단 뼈의 생국이니까. 뼈 국물과 우거지가 350g 이렇게 합의를 볼까요? 그 고기 잘 좀 봐라. 고기랑 예. 뼈랑 붙어 있잖아. 뼈의 장국에는. 그게 갇힌 고기구나. 그러니까 걔네들 고기 무게로 해서 걔네 아. 500g 예. 됐지. 예. 예, 그다음에 국물이랑 우거지가 400g. 400g. 예, 됐죠? 그러네요. 여기 있었구나. 정신 차리자.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이러면 예, 어떡하냐. 예. 이주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거 보면서 아이고 박종훈 팀장 저거. 아니야,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역시 웃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의 장국 좋아하시죠? 예, 진짜요? 뼈의 장국 괜찮으세요? 뭐 따끈따끈이 좋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왜냐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입이 정말 까다로우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분의 입에 맞는 음식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항상 여쭤봅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혹시 괜찮으세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예. 예, 까다로우시니까. 해산물 갑각류 좋아합니다. 아, 갑각류. 킹크랩 이런 거 있죠. 킹크랩. 네. 다음에 저희가 킹크랩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되게. 예. 네, 대게 킹크랩. 아, 입이 고급이시네. 그거 비싸잖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지난주 살짝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우가 0.5% 주간으로 올랐는데 나스닥이 2.58% 올랐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질주 위주로 지난주에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질주 위주로 상승한 것은 이제 인텔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을 하는데 인텔이 그 핵심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텔이 지난 한 주 동안 23.5% 올랐습니다. 금요일만 약밥 정도였고 계속 오르면서 인텔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4월 1일까지 국가별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에 대해서 하겠다. 이 얘기는 그때까지는 서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당장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났다. 네. 여지를 좀 남겼다. 이제 이것이 전체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주간으로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다우존스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 엇갈린 행보 속에서 이제 혼조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약보합이긴 했지만 6,114포인트입니다. 이건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섹터별 종목별로는 수급에 의해서 등락별로 이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꽤 한 3주 이상 박스권에 있었던 그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2,55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2,591포인트 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잠깐 2,6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섰다가 네. 그랬다가 다시 오후에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밀려서 2,59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박스권에 돌파하면서 심리적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과격하게 오버해서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은 예전에 아직도 국장 아니에서 지금 아직도 국장 안 왔니? 이런 얘기들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역시 사람들 냄비 근성 쩝니다. 아니 한주 반짝 올랐다고 또 국장 안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참나. 분위기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조금 달라진 거예요. 목요일 날 지난주 그렇게 올랐던 것은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옵션 만기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고 그래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금융투자의 코스피의 순매매액은 1조 0600 그러니까 1조 6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연기금도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5천억 샀네. 5천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면서 예.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 주간으로 코스피가 2.74% 큰 폭으로 올랐죠. 코스닥도 1.8% 오르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미군의 해군 함정 건조 동맹국에서 건조 허용한다는 뉴스가 이제 지난 주중에 나왔죠. 그래서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이쪽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업 회사가 있는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너무 많이 것이 올랐더라.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거의 뭐 웬만한 저 하나 계열사들 20% 이상은 다 올랐죠. 예, 30% 전후로 그죠? 올랐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섹터별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그룹 셉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하나그룹이 근데 한 1, 2년 사이 계속 괜찮았어요. 막 떨어졌다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괜찮았잖아 하나가.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쵸, 이런 조선, 쪽은 방산. 약간 유틸리티 쪽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좋았던 겁니다. 아 좋았어. 아 옛날에 하나 시스템 있었는데.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시스템 네.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 시스템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가니까 뭐 화나 시스템이라고 화나 시스템 막 이렇게 놀리고 네. 그랬거든요. 아 근데 결국 또 가네. 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 과거하고 지수만 우리 얘기를 하지만 보면은 그 지수를 이끄는 산업 그리고 그 지수를 이끄는 산업에 속해 있는 그룹군이 시총이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데 뭐 과거에 대비해서 보면은 과거에는 뭐 하나그룹, 두산그룹 이런 약간 좀 골치였어요. 좀 좋지 않았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이 많이 이제 변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물론 성장 섹터, 그러니까 기술 성장이 있는 쪽은 여전히 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쪽 섹터에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쪽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CPI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도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장 안 좋게 좀 나왔습니다. CPI가 3.0이 됐고요. 2.9에서 3.0 위로 다시 올라선 거예요. 2%대에서. 그리고 이제 PPI도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런데 시장이 이것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은 결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국 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시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으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유동성에 의한 강한 시장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넘어는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엇갈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상충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묘미를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는 올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한쪽 부분엔 그게 있지만 또 한쪽에 가장 크게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대두되는 게 관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세 부분은 트럼프 1기에서 했던 부분하고 지금 요번에 하고는 사뭇 다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걸 예단하면서 하는 것은 좀 왜냐하면 잘못을 이룰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들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순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증시용으로는 뭐냐면 순응 또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건 불확실성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4월 1일까지 국가별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예외가 없다. 라고 한 부분들은 1기 때가 상당히 다르다. 1기 때는 그냥 중국 대리기
그리고 나중에 유럽 대리기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점이 좀 생겼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높은 관세국들이 해야 할 일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야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물가와 금리나 그리고 이 관세를 떨어뜨려 놓고 일방으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높은 물가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거라고 거의 뭐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 보면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은 지금 높은 물가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을 이걸 해야 되는 일이 대명제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를 서로 높여가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자꾸 압박을 하면서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쪽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인도가 먼저 지금 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자동차 관세 낮추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인도가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관세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에는 관세를 높이면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는 건 낮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물가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그 중심축을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4월 1일까지는 조사한다라고 하니 시장에서는 야, 그 사이에 협상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건 안 나오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런 사이에 뭐 실적 발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뭐또 당분간 보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 이슈가 이번 주에도 미국은 대통령의 날이라 그래서 휴장이고요. 월요일 날. 호주 통화정책회의 있고 뭐 이슈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당분간은 아주 세게 올라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조목 장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을 이번 한 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는 매크로 미국의 움직임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겠죠. 네, 그런 가운데 일단은 정고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이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달라져서 종목별로 보면 센 종목도 나오곤 하는데 우리 시장에 2월 들어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는요. 국내 기관들의 조합으로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다라고 하면 뭐 실적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오르는 종목도 있고 예. 막 내리는 것도 있고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도 막 테러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 시장의 수급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구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수급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런 거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시장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종목도 없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서 방향을 확실히 못 잡았다 하더라도 뭔가 수익률 게임을 위한 종목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안에서 종목을 그래서 지금 각 애널리스트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숲을 보지 말고 그냥 나무만 보고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네. 숲을 보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 위주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종훈 팀장이 또 미국 주식은 전문가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잘 아이고. 봅니다. 보세요? 네, 네. 뭐 매일 그래서? 보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제가 아이고. 이렇게 네, 미국 주식. 네. 그래서 네. 한번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렇게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는 좀 더 종목별 이거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주셨는데 예. 또 박종훈 팀장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제 의견이요. 네. 중요하죠. 중요한 뭐가 중요하죠? 제 의견.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약간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네. 물론 빅테크들도 빅테크지만 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조금은 뭐랄까요?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중소형 기술주들이 중소형주들 특히나 뭐 러셀 2000 지수나 이러한 지수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앞으로 EPS 성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2025년에 조금은 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더
과거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나 아니면 다 개인 투자들이 너무나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산업군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막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작은 기업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이 수급이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물론 작은 기업들. 예, 그러니까 변동성 좀 크긴 합니다. 변동성도 어. 크기도 하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빅테크를 선두로 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선도 기업들 있잖아요. 예. 주도 기업들하고 하는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일정 지금 꽤 오랜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은 좀 한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기업들이 강하게 추세적으로 오르려면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든지 아니면 강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새로운 유동성이라 하면 아주 쉬운 걸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여기서 강하게 뭐 추세적으로 더 많이 오르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잖아요. 그만큼 더 어마어마한 매수의 유동성이 글로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이 빠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유동성으로는 갈 만큼은 갔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풍선 얘기했잖아요. 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볼록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공기가 빠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쪽이 눌려져 갖고 약간 있으면 이쪽이 볼록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이 막 이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얘 오르다가 또 얘가 또 잠깐 이제 뭐 다시 바람이 빠지면 이쪽으로 또 이게 볼록하게 되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돈이 필요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갖는 것이다. 또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멀티플이 낮아요. 지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네.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시장이 언젠가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시장의 제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면요, 그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는 순간에는 중소형주의 화려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화려한 수익 게임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너도 가고 그러면서 뭐 저가주도 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예. 이거는 대형주가 추세를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걔들이 꺾이면서, 원래 대형주는 좀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 꺾이면서 시장에 절서히 힘을 잃으면서 고점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냐면요. 우리 그 IF 외환위기 바로 직전인 1996년도에도 그랬어요. 1000포인트 넘어서면서 활발하게, 그때 신따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용으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신용 더블. 신용으로 주식 사면은 그냥 진짜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나요? 신용으로 주식 사면 그냥 더블이야. 웬만한 거는 그냥. 뭐 그런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활발하게 수익률 게임 벌어지는 시기. 이게 시장이 꽤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만일 미국에서 올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막 활발하게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몇 배씩 주는 게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섭다라고 하기에는 이 수익률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대형주가 주축을 끌지 못하고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걔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나서는 시장은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미국은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하나만 더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 작년부터 중국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양책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줬던 부분이 부양책 실망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꺾였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고, 예. 최근에 알리바바를 보게 되면 다시 그 고점을 예. 올라가서 예. 지금 비아지는 위치하고 신고가 났고. 그렇죠. 예. 신고가 났죠. 예.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뭐 과거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네. 세부적인 내용이 3월에 이제 나오게 네. 되면서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과거에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예. 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중소형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관련해서도 일부 좀 수급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아니 관심을 많이 갖고 관심- 요번에 네. 당연히 작년보단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계속해서 상반기에 안 좋았다가 음. 우리랑 반대였죠. 우린 상반기에 좋았다 하반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하반기에 소위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통에 보면요, 이거 그냥 끝이야, 별거 아니야 할 때 중국의 상해종합 지수 한번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단기 종목은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거 해프닝이었어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합니다. 원위치 하거든요. 근데 그 지수를 잘 보시면 상승폭의 한 50% 라인 근처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기대감이 이제 재정에서 나오는 재정 정책에서 소위 뭐 가전 하향이나 자동차 하향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경기 부양 정책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정책을 보고 그 소위 3월에 전인대회를 끝나고 나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이 더 나왔을 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상승은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중국의 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그 명확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때리기에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네. 하나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보다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뭐 차트 잠깐 보면요. 네. S&P 500이 일봉입니다.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하단에 있고 뭐 그리고 테슬라 요즘 내려왔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플도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다 요즘에 또 반등주고 그래요. 음흠. 이 보시면은 우리 있죠. 격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빠졌다 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주봉을 가끔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 줄 굵은 선이 20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예. 얘를 그렇게 쉽게 깨지 않아요. 깼다가도 곧바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얘가 추세적으로 깨지고 내려가야지 추세 하락을 하는 거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상황은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냥 변동성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가던 대형주 내에서도 애플 뜨면 엔비디아 빠지고 엔비디아 뜰 때 애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미국 시장은. 예. 그렇게 정도 해석을 하겠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은요. 빠지면 사고 우리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빠지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이게 전략이 한동안 먹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돌파해서 분위기는 조금 괜찮아진 거고요. 근데 올라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위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매물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걔는 차익 매물뿐이 없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이익 실현하는 매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식하게 막 때리지 않아요. 예. 조금씩 이렇게 팔아보고 팔고 더 올라갈 거 기다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가는데 이 밑에서 갈 때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해서 이거 뭐 반년 동안 있었고 1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이제 올라오면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매물은 있는 상태라서 아주 가볍게 가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보시면 우리 시장이 6개월 동안 추세 상승했다가 또 6개월 동안 추세 하락했다가 얘 벗어나 있죠. 그래서 분위기는 좀 바뀌어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맞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좋은 장이 좀 됐다.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가세 부상됐다라는 뉴스 아까 권기자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부가세는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세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부가세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또 협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얘기하려면 되게 복잡한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없고 뭐 우리나라나 유럽에 있는 세금인 거고요. 이 부가세는 그리고 이 부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걸 지렛대 삼아서 협상의 여지로 지금 두는 걸 갖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걸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부가세를 직접적으로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이걸 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부가세 있는 나라가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가세가 유통 과정이 크면 갈수록 부가세로 인해서 네.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남들 생각 안 하는 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다른 상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일단 하여튼 엉뚱한 걸로 시비 털고 그다음에 자기 원하는 거 가져가고 뭐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요. 네.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부가세가 부가세는 부자이던 가난한 이 표현 부자 가난한 표현을 쓰기 싫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든지 누구나 내야 되는 똑같이 거잖아요. 내는 누구나 거죠.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평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선진 국가일수록 또는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복지 국가일수록 네. 보편 세금이 부가세 부분은 좀 줄이고 직접세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부가세가 전 제일 세계가 국수적이고 보수적으로 막 가면서 네네.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세금 계기가 매기긴 됐을 뭐 제일 편하죠. 뭐 그냥 딱 뭐 7% 10%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덜 걷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주를 마시는데 좀 어려운 사람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아닌 사람은 더 내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평하긴 한데 공정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다시 하게끔 계기가 된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왜 유럽은 20%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인도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인도 총리가 뭐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미국의 전투기 등 무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도에서 미국까지 연결되는 무역로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마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대부분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 국가에서 이 관세를 인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민하고 민감해서 이 얘기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밝게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 재협상 추진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 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과 연구개발, R&D 지원금 등 527억 달러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실제로 받고 있죠.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 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 대비로 가는 거예요. SKC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기로 됐죠.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 막바지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워싱턴은 지금 이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현재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결의를 재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는 특정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이익 공유 비율과 중국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투자금을 안 준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저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는데 그 조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있었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새로운 조건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 이익을 냈을 때 공유 비율을 더 높이거나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인텔이 칩스법 지원을 받았잖아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때 받기로 결정되고 나서 중국의 청두에 설비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돈 받고 중국에서 투자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죠. 삼성은 시안에 랜드 공장이 있고 SK는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또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이걸 우리가 버리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데 만약에 트럼프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건을 걸면서 야 너희 그쪽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돈 받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여기서 지원금 받고 여기 투자하냐. 이걸 어떻게 단절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건들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과 SK 쪽에 이제 관계자분들은 투자는 예정대로 집행 중이며 이미 계약된 지원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단 현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하면 이제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게 목요일 날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런데 목요일 날 오후와 금요일 날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주가에. 주가에 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피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시안과 뭐 우시 이런 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야 거기 아무것도 거기 철수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에서도 더 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한 부분에서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해야겠죠.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떤 걸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풀 문제가 있겠죠. 예. 저희 부분이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상호 관세 이야기도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칩스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매크로 지표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그렇게 흔들 만한 요인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뭐 엔비디아가 뭘 어디에 투자했다 어디에 팔았다 이러한 이제 약간의 그 산업의 방향에 맞춰서 시장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지 네. 매크로 지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네. 좀 보여주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숲은 그대로 있고 안에 나무만 나무들만 막 이제 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지구상 가장 똑똑한 AI가 나온다. 한국 시간 18일 오후 1시에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 3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뭐 아마 다 해보고 막 그러겠죠. 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네. 네. 5번 뉴스가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을 개발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제2의 HBM이 뭐야?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1의 HBM은 서버용, 제2의 HBM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용 특수 메모리 소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은 모두가 개인용 AI 슈퍼컴이 필요해질 것이다. 서버용은 HBM, 엣지용은 소캠으로 투트랙으로 할 것이다. 근데 이거 새롭게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를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 현재 성능 테스트 중이며 올해 말쯤 양산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더 쉬운 거니까 양산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표준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따라서 완전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흥미롭습니다. 이건 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 장관이 바이든 정부에서 동결한 LNG 수출 허가 이게 동결했었거든요. 이거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LNG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블룸버그 뉴스인데 이런 뉴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가끔가다 나오는데 지금 당장 지배를 받지 않지만 시장 영향 주지 않지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럽 내 헤지 펀드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객 자금의 10배 베팅을 하고 있더라. 최근 헤지 펀드들의 차입금 조사를 봤더니 자산의 3배가 넘는 차입금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헤지 펀드의 총 익스포저가 18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미국 국채 시장의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들이 너무 늘고 있어서 이게 좀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딱 요거 한국에서 빨리 얘기 안 했잖아요. 만일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어마하게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대부분 주식 시장은 자본 시장은 레버리지 베팅을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꺾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서 유럽이 계속 세구나. 유럽 지금 올해 상반기 유럽이 제일 셉니다. 유럽 지수가 뭐 독일 역사 신고 지수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도대체 그 유동성은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야? 미국은 그렇다 치고 레버리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레버리지가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편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겠고 이거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돈이 지금 레버리지 얼마큼 쓰고 있고 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에 되면은 위험할 건가 이런 네.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예.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강윤기 파트장과 함께 지금 미국 주식의 하락 쪽을 지금 전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 의견의 근거라든지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